저는 김미영입니다. 올해 62세로 남편 정수와 함께 38년째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아들 둘은 모두 독립해서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있고, 이제는 남편과 둘만의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평범하고 안정적인 생활이었지만 가끔은 무료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제 생활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랜 친구인 순이가 자꾸 저에게 같이 놀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순이는 저보다 2살 어린 60세로 5년 전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어요. 미영아, 요즘 너무 집에만 있는 것 같아. 우리 나이에 이렇게 집에만 박혀 있으면 안 돼. 답답하지 않아? 순이는 저와 달리 활동적인 성격이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더욱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죠. 여행도 자주 다니고 취미 활동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럼 뭐 하자는 거야? 노래방이나 한번 가자. 진짜 재미있어. 요즘 노래방이 옛날이랑 달라. 시설도 좋고 안주도 맛있고. 노래방이라니. 저는 결혼하고 나서 노래방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젊었을 때나 가끔 회식 자리에서 어쩔 수 없이 가본 정도였죠. 아니야, 순이야. 난 그런데 별로야. 집이 편해. 왜 그래? 하루 저녁 나가는 게 뭐가 문제야? 남편분도 이해해 주실 거야. 처음에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평소 남편과 함께 조용히 집에서 드라마 보고 차 마시며 이야기 나누는 게 좋았거든요. 굳이 밖으로 나가서 시끄럽게 놀 필요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전화를 걸어 계속 같이 가자고 했어요. 미영아, 정말 한 번만. 재미없으면 다시는 안 가도 돼. 근데 가보지도 않고 싫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아? 순이야, 정말 관심 없어. 그리고 우리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 남편분이 왜 싫어해? 부인이 친구랑 노래 좀 부르고 오는 거 가지고. 순이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사실 남편 정수는 제가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가끔은 집에서만 있지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라고 하곤 했죠. 결국 순이의 끈질긴 설득에 못 이겨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순이는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오늘 날씨도 좋은데 정말 한 번만 가보자. 약속해, 이번이 마지막이야. 하, 정말 마지막이지? 응, 정말 마지막. 내가 싫어하면 다시는 안 가자고 할게. 오후 6시쯤 순이와 만나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노래방으로 향했습니다. 생각보다 깔끔하고 시설이 좋았어요. 예전에 가봤던 노래방과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자, 미영아. 뭐 마실래? 맥주? 소주? 나는 그냥 음료수로 할게. 아니야, 분위기 좀 내자.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 사실 저는 평소에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어요. 집에서 남편과 함께 가끔 막걸리 한 잔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순이가 워낙 권하니 맥주 한 캔을 주문했습니다. 순이는 능숙하게 노래를 검색해서 틀기 시작했어요. 80년대 가요부터 시작해서 요즘 트로트까지 다양하게 불렀죠. 저도 아는 노래가 나오니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와, 미영아 목소리 좋네. 왜 이제야 노래방에 와? 맥주 한 잔이 2잔이 되고 안주도 시켜서 먹으니 분위기가 한결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니 스트레스가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네. 그럼 내가 뭘 했어? 한번 와보면 알게 된다고 했잖아. 집에 돌아간 시간은 밤 9시쯤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지만 남편은 별다른 말 없이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와. 친구랑 재미있게 놀았어? 응,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래? 다행이네. 가끔은 나가서 친구들하고 놀아야지. 남편의 따뜻한 말에 마음이 푸근해졌어요.
역시 우리 남편은 이해심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방의 매력에 빠지다. 그 이후로 순이의 노래방 제안을 거절하기 어려워졌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함께 나가게 되었습니다. 미영아, 오늘도 갈까? 이번 주에도 갔잖아. 그게 언제야? 벌써 일주일 됐어. 그리고 오늘 새로운 노래 배워왔는데 들려주고 싶어.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어느새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가게 되었습니다. 노래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정말 즐거웠거든요. 맥주를 마시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순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어요. 집에서는 할 수 없는 해방감이랄까요. 평소 조용하고 차분한 일상에서 벗어나 다른 제 모습을 발견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노래방 오기 전하고 완전 달라졌어.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더 활기차고. 그래? 나도 요즘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노래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마치 운동을 하고 온 것처럼 개운한 느낌이었어요. 순이도 좋은 친구였어요.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사는 외로움이 있었지만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보다 세상을 더 넓게 보는 것 같았고 많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미영아, 우리 나이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 집에만 있으면 늙기만 해. 맞아. 왜 진작 안 나왔을까? 하지만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평소 집에서만 지내던 제가 자주 밖으로 나가니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보, 요즘 자주 나가네. 어디 가는 거야?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순이랑 차 마시러 가는 거야. 가끔 나가서 친구도 만나야지. 차 마시는데 왜 이렇게 늦어? 벌써 10시가 다 되어 가네. 이야기하다 보니 시간이 늦어졌어. 오랜만에 만났더니 할 말이 많더라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표정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사실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순이와 함께 있는 건 맞으니까요. 다만 노래방에서 맥주를 마시며 논다는 것만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여보, 순이가 어떤 친구야? 나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대학 동창이야. 혼자 살아서 가끔 외로워해서 만나주는 거야. 아, 그래? 혼자 사는구나. 그럼 집에도 한번 초대해봐. 밥도 같이 먹고. 응, 기회 되면 그럴게.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찜찜했어요. 남편에게 완전히 솔직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노래방에서 맥주 마시고 논다고 말하기도 애매했어요. 남편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더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노래방에 가는 횟수는 늘어났고 집에 들어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에는 9시쯤 들어왔는데 어느새 10시, 11시까지 늦어지게 되었어요. 여보, 또 나간다고. 어제도 갔잖아. 순이가 오늘 기분이 안 좋대. 위로해주고 와야겠어. 매일 기분이 안 좋은가? 요즘 너무 자주 나가는 것 같은데. 남편의 목소리에서 불만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순이와 약속을 했고 또 노래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나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친구가 힘들어하는데 어쩌겠어. 일찍 들어올게. 하지만 약속과 달리 매번 늦어졌어요. 노래방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다 보니 자꾸 늦어지는 거였죠. 남편의 의심이 커질수록 저는 더 구체적인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했어? 순이랑 백화점 갔다가 카페에서 차 마시고 왔어. 백화점에서 뭐 샀어? 그냥 구경만 했어. 별로 살 건 없더라고. 카페는 어디 갔어? 백화점 안에 있는 카페. 이름은 잘 모르겠어. 거짓말을 하나 하면 그것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했어요. 점점 복잡해지고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남편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순이가 어디 사는데? 혼자 살면 집이 어디야? 아파트 살아.
우리 집에서 좀 멀어. 구체적으로 어디? 정확한 주소는 모르겠어. 버스 타고 가거든. 사실 순이가 어디 사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어요. 항상 노래방에서만 만나다 보니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이 나누지 않았거든요.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느낌이었어요. 의심스럽다는 표정이랄까요? 여보, 나 믿지? 당연히 믿지.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그냥. 요즘 표정이 좀 그래서. 무슨 표정?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순이가 다른 친구들도 소개해주겠다고 했어요. 미영아, 오늘은 내 친구들도 만나볼래? 다들 너처럼 재미있는 사람들이야. 다른 친구들? 응, 경숙이랑 영자. 둘 다 우리랑 비슷한 나이고 노래방 자주 다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노래방에서 경숙과 영자를 만났습니다. 경숙은 60대 중반으로 남편과 별거 상태라고 했고 영자는 65세로 이혼한 지 10년 되었다고 했어요. 둘 다 순이처럼 활동적이고 개방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미영이는 남편 있어? 부러워라. 요즘 좋은 남편 만나기 힘든데. 38년째 같이 살고 있어요. 와, 대단해. 우리는 다 혼자야.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노는 거지. 네 명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맥주를 마시니 더욱 흥겨웠어요. 각자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서로 위로도 해주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미영아, 너 정말 운 좋은 줄 알아. 남편도 있고 건강하고. 그런가?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 평범한 게 가장 어려워. 우리 봐, 다들 이렇게 혼자잖아.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제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건강한 남편과 함께 38년을 살아온 것, 그것 자체가 큰 축복이었는데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거죠. 그렇게 네 명이 함께 어울리며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영자가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야, 오늘은 좀 특별하게 놀아볼까? 특별하게? 남자 도우미 불러보자. 요즘 노래방에 그런 서비스 있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남자 도우미라니요. 야, 영자야. 그런 건 좀. 왜? 뭐 대단한 거 아니야. 그냥 노래같이 부르고 이야기 나누는 거지. 재미있어. 맞아, 미영아. 한번 해봐. 신기할 거야. 순이와 경숙도 영자의 편을 들었어요. 저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나는 좀 불편할 것 같아. 처음엔 다들 그래. 근데 와보면 별거 아니야. 진짜 그냥 같이 노래 부르는 거야. 미영아,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요즘 이런 거 흔해. 결국 친구들의 설득에 못 이겨 허락하고 말았어요. 사실 거절하고 혼자 집에 가기도 애매한 상황이었거든요. 얼마 후 노래방 문이 열리고 젊은 남자 두 명이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깔끔한 차림의 남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님들. 오늘 즐겁게 놀아봐요.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내 아들뻘 되는 남자들과 함께 노래방에 있다는 게 어색하고 부끄러웠죠. 하지만 그들은 생각보다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노래도 잘 부르고 분위기도 잘 맞춰줬습니다. 누님, 이 노래 아세요? 같이 불러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정말 그냥 노래를 같이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어요. 처음 걱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건전했습니다. 누님들 정말 젊으세요. 40대인 줄 알았어요. 호호, 입 발린 소리 하지 마. 진짜예요. 요즘 60대는 우리 엄마 또래인데 누님들은 완전 달라요. 젊은 남자들의 칭찬에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랜만에 여자로서 인정받는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지나며 점점 편해졌습니다. 맥주도 더 마시고 노래도 더 신나게 부르고 정말 재미있게 놀았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누님들. 다음에 또 불러주세요. 도우미들이 나간 후 친구들이 물었어요. 어때, 미영아? 생각보다 괜찮지? 그렇네.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럼, 내가 뭘 했어?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 집에 돌아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명 재미있었지만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이런 걸 남편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그 이후로 가끔씩 남자 도우미를 부르며 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였는데 점점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오늘도 불러볼까? 또, 지난주에도 불렀잖아. 그게 언제야? 가끔 이렇게 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친구들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그리고 저도 서서히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도우미들도 자주 보다 보니 친해졌어요. 이름도 알게 되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누님, 오늘 기분 어때요? 뭔가 우울해 보이시는데. 그냥 집에서 별일 없이 지내다 보니까. 누님 같은 분이 집에만 계시면 안 되죠. 이렇게 나와서 놀아야 젊어져요. 이런 말들이 묘하게 위로가 되었어요. 집에서는 아무도 저를 절다거나 예쁘다고 해주지 않거든요. 남편도 결혼한 지 오래되다 보니 그런 말은 하지 않죠.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커졌어요. 남편에게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순이 만나러 가? 응, 잠깐 만나고 올게. 요즘 순이를 너무 자주 만나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그렇게 외로워? 혼자 살다 보니까 그런가 봐. 나라도 가끔 만나줘야지. 남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미 친구들과의 약속도 있고 또 노래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즐거웠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친구들이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영자와 경숙이 심했습니다. 야, 오늘은 좀 더 친하게 지내보자. 친하게. 어깨 동무도 하고 손도 잡고. 뭐 그런 거. 야, 그건 좀. 왜? 뭐 대단한 거야? 그냥 스킨십 좀 하는 거지. 저는 반대했지만 영자와 경숙은 이미 도우미들과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어요. 순이도 처음에는 망설이더니 결국 따라했죠. 누님 불편하세요? 싫으시면 안 해도 돼요. 제 옆에 앉은 도우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 괜찮아.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하지만 혼자만 뻣뻣하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의 행동은 점점 과해졌어요. 어깨 동무에서 시작해서 손을 잡고 심지어 머리를 기대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불편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평소처럼 4명이 모여 노래방에 갔어요. 분위기도 좋고 즐겁게 놀고 있었는데 영자가 또 남자 도우미를 부르자고 했습니다. 오늘도 불러볼까? 또, 너무 자주 부르는 것 같은데. 괜찮아, 오늘은 좀 특별한 날로 만들어보자.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불안했지만 이미 영자가 전화를 걸고 있었어요. 얼마 후 평소에 오던 도우미 2명이 들어왔어요. 민수와 준호라는 이름의 20대 후반 남자들이었죠. 누님들, 오늘도 즐겁게 놀아봐요. 처음에는 평소와 비슷했어요. 노래도 부르고 맥주도 마시고 대화도 나누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영자가 먼저 시작했어요. 민수와 어깨 동무를 하더니 아예 옆에 바짝 붙어 앉았습니다. 누나, 오늘 예쁘네요. 그래? 고마워. 경숙도 준호와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냥 손을 잡는 정도가 아니라 손가락을 깍지 끼고 있었죠.
순이도 분위기에 휩쓸려서 민수의 팔을 잡고 있었고요. 저만 혼자 어색하게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이상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미영 누나도 이리 와요. 혼자 있지 말고. 준호가 저를 부르며 손을 내밀었어요. 거절하고 싶었지만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린 상황에서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난 괜찮아. 왜요? 누나만 혼자 있으면 재미없잖아요. 영자가 끼어들었어요. 미영아, 너무 딱딱하게 굴지 마.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맞아, 미영아. 분위기 좀 살려줘. 친구들의 시선과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준호 옆으로 조금 다가갔어요.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제 어깨에 팔을 올리며 말했어요. 누나,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있어요. 응.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게 정말 괜찮은 일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한편에서는 영자와 민수가 더욱 가깝게 앉아 있었어요. 영자는 민수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민수는 영자의 어깨를 감싸고 있었죠. 누나 외로우셨죠? 이렇게 있으니까 어때요? 좋아. 오랜만에 이런 기분이네. 경숙과 준호도 비슷했어요. 손을 잡고 있다가 이제는 어깨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누나 손이 정말 부드러워요. 호호 거짓말쟁이. 순이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분위기에 휩쓸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며 점점 불편해졌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런데 상황은 더욱 나빠졌어요. 영자가 민수와 볼에 뽀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누나 정말 예뻐요. 그래. 나이 들어서도 예쁘다고 해주니까 고마워. 경숙도 준호와 비슷한 스킨십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어깨 동무나 손잡기 수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아니야. 속으로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말할 수 없었어요. 분위기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때 제 옆에 있던 다른 도우미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누나,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아니야, 난 이런 거 별로. 누나도 외로우시잖아요. 가끔은 이런 것도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순간 몸이 굳어졌습니다. 잠깐만. 누나 괜찮아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다른 친구들은 이미 각자의 도우미와 더 가까워져 있었어요.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죠. 미영 누나만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같이 놀아요. 준호가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리고 제 어깨를 감싸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38년을 함께 산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남편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보였습니다. 미안해, 나 집에 가야겠어. 갑자기 일어서며 말했어요. 미영아, 벌써? 아직 시간 많이 남았는데. 순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아니야, 갑자기 머리가 아파서. 먼저 갈게. 그럼 나도 같이. 아니야, 너는 놀다가 가. 나만 먼저 갈게. 급하게 가방을 챙기며 일어섰어요. 준호가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누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가세요. 미안해, 정말 머리가 아파서. 사실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왜 이런 곳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영아, 괜찮아? 얼굴이 하얘 보이는데. 경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응, 괜찮아. 먼저 갈게. 노래방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친구들은 여전히 도우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더 이상 재미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집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 30분이었어요.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이상했어요. 평소 남편은 십시면 잠자리에 들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남편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보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었죠. 여보, 왜 안 자고 있어? 남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응. 안 들어오길래 걱정돼서.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걱정? 응. 평소보다 너무 늦어서.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 싶어서.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서운함도 섞여 있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순이가 기분이 안 좋아서 얘기 좀 들어주다 보니 또 거짓말이었어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제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그래? 순이가 왜 기분이 안 좋아? 그냥 혼자 사니까 가끔 외롭다고 하더라고.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뭔가 아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늦었으니까 들어가서 쉬어. 응. 여보도 빨리 자. 나도 곧 들어갈게. 침실로 향하면서 남편을 돌아봤어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죄책감의 무게. 침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를 걱정해서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그 시간에 노래방에서 젊은 남자들과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62세의 나이에 20대 남자들과 어울려 논다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침실로 들어왔어요. 씻고 올게. 응. 남편이 욕실에 들어간 사이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오늘 노래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친구들과 도우미들의 모습,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던 준호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부끄럽고 후회스러웠어요. 내가 왜 그런 곳에 있었지? 내가 왜 그런 걸 했지? 남편이 씻고 나와 침대에 누웠어요. 평소처럼 잘 자라는 말도 없이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잠든 것 같자 저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어요.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금씩 흘러내리던 눈물이 점점 많아져서 결국 펑펑 울게 되었습니다.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38년을 함께 산 남편을 두고 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것도 아들뻘 되는 남자들과 함께요. 남편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저를 걱정하는 눈빛, 늦은 시간까지 기다리며 앉아있던 모습, 그리고 안 들어오길래 걱정돼서라고 했던 그 말. 나는 정말 나쁜 여자구나. 남편은 저를 완전히 믿고 있었어요. 설령 의심이 들어도 직접적으로 추궁하지 않았죠. 그런 남편의 믿음을 저는 배신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왜 순이 말에 넘어갔을까? 처음에는 정말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노래방에서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남자 도우미를 부르는 것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죠. 내가 정말 한심하구나. 거실에서 울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나타났어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울고 있었어? 깜짝 놀라 얼른 눈물을 닦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편이 제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울어? 아,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보이지 않는데.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에 더욱 눈물이 났어요. 이렇게 걱정해주는 남편을 두고 저는 무슨 짓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여보. 응, 말해봐. 미안해. 뭐가 미안해? 그냥, 미안해. 남편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자책하지 마. 다 괜찮아. 그 말에 더욱 울음이 터졌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저를 위로해주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구나. 이 사람이 38년을 함께한 내 남편이구나. 갑자기 깨달았어요. 제가 노래방에서 찾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요. 젊은 남자들의 칭찬이나 관심보다 훨씬 소중한 것이 바로 이 순간이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저를 걱정해주고 위로해주는 남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보, 나 고백할 게 있어. 응? 사실 나 순이랑 차 마시러 간 게 아니야. 남편의 손길이 멈췄어요. 노래방에 갔어. 순이랑 친구들이랑 함께. 노래방? 응. 처음에는 정말 그냥 노래 부르고 맥주 마시는 정도였어. 그런데 점점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자 도우미도 불렀어. 오늘도.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화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울고 있는 거야? 응. 정말 후회돼.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정말 바보 같았어. 남편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저는 남편이 화를 낼까봐 무서웠지만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남자들과 뭔가 했어? 아니야. 정말 아니야. 그냥 같이 앉아 있는 정도였어. 그것도 오늘 처음이고. 여보, 나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곳 안 가. 약속해.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알고 있었어. 뭐? 내가 노래방에 다닌다는 것. 그리고 남자들이 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알고 있었다니요. 어떻게? 냄새야. 내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향수 냄새도 나고. 그리고 표정도 달라졌어. 그럼 왜 아무 말 안 했어? 말하면 내가 거짓말할까 봐. 그리고 언젠가는 스스로 깨달을 거라고 생각했어. 남편의 말에 더욱 부끄러워졌어요. 남편은 모든 것을 알면서도 저를 믿고 기다려준 거였어요. 여보, 나도 서운했어. 38년을 같이 살았는데 왜 나한테는 거짓말을 하는지.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무서웠어. 혹시 내가 다른 남자한테 마음이 가는 건 아닌가 해서.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정말 일순간이지만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야, 여보. 그런 거 절대 아니야. 나는 오직 당신뿐이야. 정말? 정말이야. 오늘 깨달았어. 내가 정말 바보 같았다는 걸. 남편의 용서.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맙다. 뭐가? 솔직하게 말해줘서.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서. 여보, 화 안 나? 화가 안 날까봐? 물론 화도 나고 서운하기도 해. 하지만 그보다는 다행이라는 생각이 더 커. 다행? 응.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정신을 차렸으니까.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저를 용서해주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관계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요. 여보, 앞으로는 정말 그런 곳 안 가. 약속해. 응. 그리고 혹시 심심하면 나한테 말해. 우리 둘이 어디라도 다녀오자. 정말? 응. 나도 요즘 너무 집에만 있었나 봐. 가끔은 같이 나가서 놀아야지. 그 말에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이의 전화도 받지 않았고 노래방에 가자는 제안도 모두 거절했습니다. 미영아, 왜 전화 안 받아? 어제 갑자기 왜 갔어? 순이가 집까지 찾아왔어요. 순이야, 미안해. 나 앞으로 그런 곳 못 가겠어. 왜?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이 알게 됐어. 그리고 나도 깨달았어. 그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뭐가 잘못된 거야? 그냥 재미로 하는 건데. 순이야, 우리가 하고 있던 게 정말 그냥 재미였을까? 솔직하게 말해봐. 순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단순한 재미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미영아, 그럼 나는 어떻게 해? 혼자 살아서 외로운데. 순이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건전하게 놀 수 있는 방법 말이야. 그 후로 순이와는 연락이 끊어졌어요. 아마 제가 더 이상 함께 놀아주지 않으니 재미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기 시작했어요. 주말마다 함께 등산도 가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댄스 강습도 신청했습니다. 여보, 오랜만에 이렇게 함께 시간 보내니까 좋네. 나도. 우리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게. 집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더 많이 나가자.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노래방에서 보냈던 어떤 시간보다 즐거웠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가끔 예전 일이 생각날 때면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곤 했어요. 하지만 그 경험 덕분에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리석었어요. 38년을 함께 산 남편보다 몇 번 만난 젊은 남자들의 관심이 더 좋게 느껴졌다니요. 아마 제가 여자로서의 자신감을 잃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들면서 매력이 없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의 칭찬이 그렇게 달콤하게 들렸던 거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외모나 나이와는 상관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남편은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는 저를 여전히 사랑해주고 있었거든요. 여보, 나 늙었지? 늙긴. 우리 같이 늙어가는 거지 뭐. 싫지 않아? 왜 싫어? 젊을 때도 예뻤지만 지금도 예뻐. 내 눈에는. 그런 남편의 말이 어떤 칭찬보다 진실되게 들렸어요. 마무리하며. 이제 저는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의 일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그 덕분에 더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38년을 함께 산 남편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온 삶의 소중함을 말이에요. 요즘은 남편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손자들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가끔 옛날 친구들이 연락 와서 함께 놀자고 하지만 정중히 거절합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혹시 저처럼 일순간의 유혹에 넘어갈 뻔한 분들이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잃었을 때 얼마나 후회하게 될지를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잖아요. 지금이라도 깨달았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